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431명의 지역 일꾼들이 결정됐습니다. 네, 특히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8명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이드는 6일 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민선 8기 새롭게 광주시정을 이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당선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확실히 얼굴이 확 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서부터 이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좀 떨리셨나요? 아무래도 본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 또 정의당 후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경선보다도 훨씬 더 긴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긴장시켰던 것은 제 선거의 결과야 제가 설마 떨어지게 하겠냐, 당선은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그냥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애가 탔지요. 네. 그것 때문에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딱 당선이 되셨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선은 기뻤고요. 바로 기쁨 다음에는 정말 제가 했던 공약, 또 제가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걸 실현해야 되구나. 그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 무게감, 그런 거 엄청 느껴졌어요. 네, 그동안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저희가 당선인께서 광주광역시장 출마하신 순간부터 또 당선 확정 그 순간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달라지고 준비된 저 강기정이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에 나서게 된 강기정, 이용섭 두 후보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빙 승부를 예상했지만 광주광역시장 경선 결과 강기정 후보가 57.14%의 높은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됩니다. 열심히 광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이용섭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손잡고 광주의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국민의힘 주기한 후보와 경쟁하며 열띤 선거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6일 지방선거일.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캠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구조사 결과부터 당선이 유력했던 강기정 후보. 최종 투표 결과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활력 있는 광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가치가 존중받는 광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강기정 당선인 지지자들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당선인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시고 더 추진력 있게 광주를 새로운 광주 시대로 여는 것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에 밀린 현황들 당당하고 빠르게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시장님,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오늘 시장직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당하고 빠르게 시장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님, 화이팅! 소중한 한 표로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이제는 당선인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르시면서 그래도 좀 힘들다, 좀 고비인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용섭 현 시장님하고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겁지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저에 대한 네거티브,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에서. 그런 어떤 꿈틀거리는 욕망을
억누르고 참기 위해서 억눌렀던 그 과정이 상당히 저에게는 뭐 고통이랄까 아무튼 좀 힘들었어요 그때가. 예. 네, 뭐 약간의 또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을 하셨지만 압도적인 지지, 뭐 네. 74.91%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주기환 후보가 또 15.9% 득표를 기록을 하면서 보수 정당 사상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살펴본 광주 시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선 시민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 엄청난 상실감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뭐냐?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지방선거에 치열한 경선 뒤에는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당에게 경고를 내린 거다. 네. 그래 저는 37.1%라는 역대 사상 첫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낮은 37.1%의 광주 시민들의 투표율은 우리 민주당 특히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준 거다. 혁신해라. 그리고 사랑의 매는 매인데 매우 아픈 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제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일을 좀 앞장서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 당선인이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 강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치인 강기정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강기정의 삶은 어땠을까요? 1963년 12월 3일 전라남도 고흥 금산면에서 태어난 강기정은 어린 시절 무척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섬소년이었죠, 섬소년. 근데 아버님을 잘 따르고 아버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유순한 성격의 그 내성적인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유순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초중고 학창 시절 내내 학업에만 열중하는 모범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알기로 강기정 당선자의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공과대학도 갔을 거고. 과학자를 꿈꾸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한 강기정은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좀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돼야겠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웅변 서클 같은 곳을 찾아서 갔다가 첫 그 동아리 룸에 이제 붙들려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선배들에게 등 떠밀리듯 가입하게 된 동아리가 하필 사회조사 연구회였고, 저희가 1학년 때 당시에 1980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박관현 열사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박관현 열사의 죽음 앞에서 당시에 많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때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른바 데모 행렬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데모를 하면서 스크럼을 짜고 그런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했던 친구가 바로 강기정이란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박관현 총학생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런 과정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스스로 강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학년 때 그 삼민투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는 별명이 뭐 녹두장군, 차돌이 뭐 이런 별명들을 얻을 만큼 이제 강한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던 것 같고, 남편이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감옥에 가서 수용 생활을 할 때 이제 자주 이감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계속 면회를 다니셨고 정말 눈에서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무엇 때문에 저래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겠다 생각하고 민가협 활동 열심히 하시고 수감 뒷바라지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팔남매 중 막내 아들인 그에게 어머니는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결국 아들의 길을 응원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이런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첫 당선되고 보건복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많은 상임위 중에 보건복지인가냐 했더니 생각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때는 산업화를 다 이뤄내고 자식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내서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이렇게 좀 우뚝 서게 되는 이런 날들이 왔는데 이제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켜서 나라가 이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기초노령연금법을 발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기초노령연금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만들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한으로 남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했거든요. 아들한테 한글 좀 가르쳐달라 하셨대요. 근데 그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 한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렇게 또 더디시겠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글을 다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생 변화를 딱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가 있어요. 그가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눈물의 필리버스터라고 흔히 강기정 후보를 말하면 회자되는 것. 그날이 김종인 대표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당론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소신과 정치적 발언들을 아낌없이 해나가는 모습, 그게 참 멋져 보였고, 또 하나는 2016년의 그 시기가 국민의당이 출연하는, 그래서 호남의 분당 혹은 탈당, 이게 이제 아주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탈당했으면 의원직은 한 번 더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일 수 있었겠지만 그게 옳은 길은 아니다. 단기간에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인생의 사이클에서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강기정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한동안 상심했지만 독일로 연수를 떠났고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준 여러 휴식 혹은 깊어짐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지켜보기에 충분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2017년 대선에서 상황실장으로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무적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거친 그는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시민 여러분들의 뜻받들어 빠르게 당당하게 광주의 변화 이끌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사람 강기정은 어떤 방점을 찍게 될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은 몰랐던 당선인의 모습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잘 만들었는데. 네. 사실 쭉 보니까 인생에서 여러 전환점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강기정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공천에 배제되고 독일로 떠났던 그 과정, 조금 전에 김광진 전 의원이 해주셨던 그때가 저에게는 저를 더 키워줬던 거고
저를 더 참게 만들었고 저 스스로가 제 삶의 전환이 됐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또 영상에서 이 국회에서의 활동 모습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국회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건 이 당선인의 어떤 원칙이나 뭐 정치적인 신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눈앞에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거에 타협하지 않았던 어떤 묘한 아무튼 오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에도 작은 이익이라든가 원칙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용납을 못하고 늘 손해보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걸 뭐 박수 치지는 않았겠지만은 당시의 그 정치적 상황,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가 그냥 용납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외골수적 성격 내지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왜곡 저 스스로를 아무튼 강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프레임을 만들었던 사람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광주 시민분들께는 어떤 시장으로 좀 다가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늘 경청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경청과 소통의 근거에서 추진력 있는 사람, 리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싶고 또 그동안 그렇게 보여왔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청과 소통 또 추진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시민들이 앞으로 4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당선인께 바라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소중한 한 표 한 표에는 어떤 바람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노인분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좀 육아휴직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집을 살려면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다 대출을 받는데 그래서 이 대출에 이자에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집 사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광주에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살펴보니까 경기 서울 지역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기정 당선자님께서는 5대 신경제지구와 5대 신활력특구를 통해 광주의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공약이 실천이 돼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광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7기 때 시행했던 이런 기후변화 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전 때 진행했던 부분이라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더 계승 발전시켜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민선 8기 시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광주가 기회의 도시, 기회의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출산과 결혼이 정말 편안한 기회, 또 청년들이 여가와 놀 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기회, 이런 기회의 도시가 되기를 또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활력의 도시를 만들겠다, 또 우리 시민들의 가치가 존중받고 소중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약속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것을 빌공약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점에서 그동안 광주에서 이제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 5.18이다, 민주주의다, 민주당이다, 이런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이제는
내 삶이 혁명되고 행복한 광주로 빠르게 발전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민주주의라든가 일상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제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취임하면 곧바로 빠르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취임 말씀하셨는데 취임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인수위도 구성을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인수위원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주 시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다. 그래서 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라고 명명을 하고 지스티의 교수님인데 젊은 교수님을 인수위원장으로 세워서 인수위를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해서 정말 광주를 기존에 했던 이용섭 시장님이 7기 시정을 이어받을 건 받고 또 바꿀 건 바꿔서 광주를 정말 활력 있고 또 산업이 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차곡차곡 한 달 동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변화, 새로운 광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싶으신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 시민들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재밌는 도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걸 저는 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의 일자리 또 나 미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을 키워야만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을 키우는 신경제지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 광주의 신경제지도 완성시켜 보겠다. 또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참여활동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정당한 또 그 가치 인정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사수당이다, 참여수당이다 이런 수당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과 사회적 참여가 인정되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뭐 이것을 제가 혼자 만들 수는 없고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협력 속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미,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 300만 평의 반도체 생산 단지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급될 인력, 즉 대학의 이 인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방대가 사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이런 반도체 특화단지, 생산단지를 광주와 전남 시도 간의 상생사업으로 정말 가장 빠르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더 듣겠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광주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서 혹시 광주 소외되거나 발전에 뒤처지지 않을까 정권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혜를 모으고 정말 중앙정부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창의성을 진심을 믿고 또 진심을 끌어내서 제가 광주 발전과 변화를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오늘은 바로 어제 광주광역시장으로 당선된 강기정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